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견조한 고용지표 등의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된 데다가 유럽 가스 위기가 재부각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분 고용은 31만 5천 명 증가해 전월 기록한 52만 6천 명에서 크게 줄었지만 일단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약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7월 3.5에서 3.7로 상승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어 고용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이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달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6%로 반영이 되었으며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4%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5대5까지 다시 회복을 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0.5로 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이 속도 조절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한다면 여기서 단기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갑자기 대유럽 가스 중단을 선언한 등 유럽 가스 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 이후에 공동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독일로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가스 중단을 갑자기 통보했는데 2에 이어서 1까지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겨울이 고달플 것이다. 확실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원래라면 공급량이 한 30%대로 줄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제로가 된 거니까 쉽지 않겠다. 올해 겨울은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추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6.87달러로 플러스 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봤던 비농업 고용 부분 31만 5천 명,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지만 실업률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물가가 잡히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변수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렇게 항상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7월달 공장제 수주도 전월비 1% 정도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첫 감소? 이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 공장제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미국의 제조업 회사들 역시도 이제는 판매가 부진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 고용 보고서에 9월달 75bp 베팅이 줄어들었다. 50bp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대감이 큰데 75bp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시장에 파동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위쪽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G7 재무장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긴급 시행을 합의했다. 러시아는 반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제품들 가격을 올리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파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보여준 것인데 당연히 러시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굉장히 각국에 이 추운 겨울을 줄 것이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EU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든 원유 가격이든 추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돈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제살 깎아먹기일 수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패권 다툼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패권 다툼일 때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결국엔 파워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예측, 예견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응이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계속 비싸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요거는 한파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금리가요. 미국에는 맞춰 갈 거예요. 근데 미국 지금 몇 프로까지 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4%대까지는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죠. 자, 그런데 이 4%까지 가면은 몇 프로 더 올려야 되죠? 1.5%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미국 올라가면은 계속 연이어서 안 쉬고 우리나라 역시 4%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절반 왔거든요, 금리. 과연 아파트나 막, 큰 돈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정부 입장에서야 표 때문에 아파트 가격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결국 시장은 금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기도 하겠지만 유동성이 감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의 핵심은 이 유동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급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한 2년, 3년 뒤까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횡보세가 한 4, 5년 간다라는 걸 이제 좀 봤을 때 그거 감안하고 사는 거 아니면은 지금 굳이 사는 건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다. 자, 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하고 이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있죠. 거기에 다시 지금 영상 있죠? 영상 아래 소개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 공부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제가 이제 포인트 딱딱 짚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나 이런 거 앞으로도 올릴 생각 없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자리를 잘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일단 61선 위에서 자리를 계속 잡아준다면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재 위치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들을 보자면 현재 이집트 원전 수주 이슈 때문에 원전 기업들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동유럽도 동유럽이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들 역시도 크게는 원전부터 소형 원전들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상승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보기 괜찮은 게 뭐냐 하면 가스터빈이에요. 지금 가스터빈의 매출 역시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가운데 아예 이쪽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 자치 쪽에 있는 이 전국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이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경쟁력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가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산의 일단 다음 단계 목표는 가스에다가 수소를 섞는 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나중에는 수소 터빈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게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좋은 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기술력을 발전을 한다면 결국엔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런 방향은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 보시죠. 의도적으로 저희에게 7%는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어야 된다. 수소 발전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 블락딜 해가지고 이제 이 물량 수화가 언제 끝날 것이냐 요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2만 원 부근은 이 계속 저항의 역할을 시장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언제 뚫고 다시 적정 가격까지 갈 것인가 요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 부분은 수급부터 한번 보자면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넣어주는 모습,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줘야지, 아, 여기가 저점이고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얘네 둘이 빨간색으로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2만원 북은 빠른 시간 내에 뚫고 그 이상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랑 여러 가지 하나씩 보면서 차트를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61선 지지하는 거 좋지만 조금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왕 61선 볼 거면 481선까지 보는 게 어떨까? 근데 물론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 61선 볼 거면 480까지 보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 이번 같은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횡보라는 모습이 보여줬을 땐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21선도 머리를 아래로 떨굴 겁니다. 자, 그러면 11선 그리고 21선이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 현재 위치까지 와준 다음에 이를 가격적으로 돌파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정배열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모습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땐 첫 번째 2만 원이 이제 아무래도 블락딜 가격이었기 때문에 2만 원을 뚫을 수 있을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를 뚫었을 때 최근에 나온 요 음봉 있죠. 요 음봉까지 잡아먹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중간에 나온 요 갭을 채우러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갭 채우러 갔는데 그 위에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빠져서 횡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으면 빠르게 한번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다면 여기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위치에선 일단 지지라인 60일선 혹은 481선 어디에 되든지 간에 지지만 해준다면 일단 편하게 보시고 있다가 11선, 21선이 아래까지 빠져가지고 딱 와주는데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돌파를 해서 정배열까지 마련이 되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일단 첫 번째 저항선 2만원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갭을 향해서 가는 거 요걸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갭 위에 있다면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이고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 아, 속도가 좀 걸리겠구나. 이 수급을 꼭 봐야 되는 이 필요성이 존재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숨은 돌릴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나름 긍정적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걸리는 시간 저랑 같이 하나씩 파악을 하면서 이 다음 스텝 밟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1.4만 이때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